안녕하세요. 이름생법인 손승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절세 전략 중 대표적인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담 세무사입니다. 부담부 증여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정확히 어떤 건지, 언제 유리한 건지 제대로 아시는 분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맞습니다. 실제 상담하다 보면 빚을 같이 넘기면 무조건 절세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잘못 쓰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전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면서 부담부 증여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의 차이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증여는 자산의 전체 가액에 대해 수증자, 즉 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시가 18억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18억 전체에 대해 자녀가 증여세를 부담하는 겁니다. 반면 부담부 증여는 자산과 빚을 세트로 넘기는 구조입니다. 18억짜리 아파트에 전세에 10억이 끼어 있다면 부모님은 10억 전세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시고 자녀분은 나머지 8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나옵니다. 세법상 양도는 형태를 불문하고 대가가 오가는 유상 이전을 말하는데요. 자녀에게 빚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빚만큼 대가를 받은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사람은 양도세를, 받는 사람은 빚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세금을 나눠서 내냐고요? 우리나라는 인별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한 명에게 18억 전체를 몰아주면 고세율 구간에 걸리지만 부모와 자녀가 세금을 나눠서 내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가 절세의 치트키인 이유입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증여 당시 해당 재산에 담보된 대출이나 임대 보증금이어야 하고 그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승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 보증금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양쪽에 동시에 세금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물론이고 수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취득세도 유상취득분과 무상취득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양도세가 발생하는 채무 이전 부분은 유상취득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는 증여취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수증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대체로 증여취득세율보다 매매취득세율이 낮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로 전체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부담부 증여의 절세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사실 부담부 증여의 핵심은 증여자가 내야 할 양도세가 얼마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는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인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빚을 넘기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가 0원이 되거든요. 자녀는 빚만큼 깎인 증여세만 내면 되니까 무조건 이득인 구조입니다. 설령 비과세가 아니더라도 오래 보유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넉넉히 받으실 수 있다면 채무분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유리해집니다. 결국 부담부 증여는 단순히 빚이 있으니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의 양도세 부담과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 효과를 정교하게 시뮬레인해서 판단해야 하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강서구 가덕도 같은 곳이 해당되는데요. 이런 곳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전세 낀 증여가 큰 문제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려면 자녀의 즉시 실거주가 필수인데 세입자가 있는 전세 보증금을 승계한다는 건 실거주를 안 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구청에서 허가를 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12일 정부 발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다면 매수자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쉽게 말해 전세 낀 부담부 증여가 한시적으로 가능해진 겁니다. 이건 정말 큰 변화입니다. 그럼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은행 대출 승계는 어떨까요? 2월 12일 대책으로 대출 전입 의무도 완화되긴 했지만 DSR 규제라는 큰 산이 남아 있습니다. 자녀분의 소득이 낮으면 은행에서 대출 승계 자체를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세청은 자녀가 빚을 진짜 자력으로 갚는지 사후관리 시스템으로 끝까지 지켜봅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부채로 신고된 금액에 대해 채무 내역, 만기일 등을 체크하기 때문에 해당 채무를 부모가 몰래 갚아줬다가는 증여세에 가산세까지 붙어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자, 이제 이룸 세무법인의 실제 상담 사례를 함께 보겠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부산 해운대에 집을 한 채씩 가진 2주택자 고객님이었습니다. 부산 마린시티 제니스 18억짜리 아파트에 전세 10억이 끼어 있었고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빚 없이 단순 증여로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18억 전체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과세 표준이 워낙 높다 보니 증여세만 5억 6,700만 원, 사실상 취득세까지 합치면 약 6억 3,900만 원입니다. 물론 자녀가 무주택자이셔서 취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값입니다. 하지만 10억 전세를 낀 부담부 증여를 선택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녀는 8억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쳐 2억 1,900만 원, 부모님은 넘긴 채무에 대한 양도세 약 1억 4천만 원을 내게 됩니다. 총 세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단순 증여 시 6억 3,900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2억 8천만 원을 아낀 셈입니다. 부산은 현재 강서구 일부를 제외하고 토지 거래 허가구역이 아니죠. 그래서 자녀의 실입주 부담 없이 전세 10억 승계가 가능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증여로 부모님이 서울 1주택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추후 서울 송파구 아파트를 양도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폭탄을 피해 가실 수 있게 된 겁니다. 부산 집 한 채를 미리 정리한 덕분에 서울집의 가치 상승분을 온전히 자산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유세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이라 추후 보유세도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부담부 증여는 단순히 빚을 넘기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보유세 부담은 덜고 서울집의 비과세 혜택을 되찾으며 또한 자녀에게 미래 가치를 선물하는 가족 자산의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구역, DSR 규제, 국세청 사후 관리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정말 많습니다. 잘못 설계하면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정교한 시뮬레이션을 거쳐야 합니다. 저희 이룸 세무법인은 양도소득세, 기장업무, 주택자금 조달 컨설팅까지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실전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방주택 정리 시나리오, 부담부 증여 설계를 저희와 함께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이룸 세무법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